12월 28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현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2023년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환경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환경 뉴스를 선정하셨는데요. 네, 10가지나 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우선 첫 번째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연말 이맘때쯤 환경 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나 전국적으로 보나 사안인 만큼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해 8월 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네. 그 후에 10월 5일에 2차 방류, 11월 2일에 3차 방류를 했고, 또 앞으로 4차 방류는 내년 초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총 23,400톤 정도고요. 네. 뭐 여전히 일본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은 더욱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내에서도 반대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포항의 경우는 수산물 안전 관리 문제를 좀 더 철저히 강화를 해서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신뢰,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좀 더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또 최근에 정어리떼가 대량 폐사하면서 이것도 오염수 때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소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2050 탄소 중립은 선언을 하면서 음.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소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 기술의 현주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이 없어서 영일만을 매립하겠다는 음. 계획이죠. 네.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송도 백사장 유실 문제도 있었고, 이 해수욕장 피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민들은 또 조망권 문제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들의 어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일만은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든 아무도는 상관이 없다는 뜻인지, 그래서 최근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지만 해양 보호생물 잘피서식지가 축소된 면이나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조사가 아예 안 된 점, 음. 이런 조사가 부실한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포스코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다 매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동해면의 골프장 건립 관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라는 2차 전지 사업으로 아주 성공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음. 상당히 뜬금없게도 해파랑우리라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동해면 이밤리 일대에 36홀이나 되는 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정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깊은 숲이죠. 보전 산지가 음. 대부분이고, 네. 이런데 이 업체가 왜 에코프로가 하필이면 골프장 사업에까지 손을 대는 걸까? 음.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말로는 계속 홍보를 하는 거지만, 에코프로는 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생태 독성으로 영일만을 오염시킨 기업이 왜 대규모 산림 파괴 사업까지 나섰냐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유해 물질 저감하고 탄소 중립이 책임질 일에 기업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하
청하면 상대리 일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계획이 작년부터도 계속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 진행하던 사업자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연장돼 있는 상황인데 음. 그 왜 연장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이미 경상북도에 세 군데나 편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는 또 행정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항시나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재판에서의 분명한 판단이 좀 제대로 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 뉴스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재개 논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원래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2018년에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로 설명회를 두 번이나 무산시키면서 그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업인데 네.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매스가 그 탄소 중립이나 미세먼지 배출이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지역에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반환경 시설인데 이 역시도 과연 우리 지역에 뭐 전기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자가 연료를 변경했어요. 미이용 살림으로 연료를 변경해서 음. 이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가장 높게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산림종합중앙회는 또 MOU를 체결해서 연간 55만 톤의 미이용 산림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홍보를 했지만 사실 이만한 양이라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반이나 차지하는 음. 내용입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양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그린워싱의 상징이다. 탄소 감축이 아니라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음. 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업자가 좀 하루빨리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의 포항의 10대 환경 뉴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흰남노 피해 주민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갑자기 용산 이리에 지방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미리 막아버리고 대체 수로도 나중에 냈습니다. 네. 근데 그 수로도 90도로 꺾인 아주 기형적인 수로를 만든 것부터가 아주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된 계기인데 네.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은 물바다가 된다 홍수가 오면 이런 예견을 충분히 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있다가 흰남노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잘못을 확인하고 어떤 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포항시는 그동안에 1년이 되도록 용산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특히나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낼 수도 없다는 것으로 상당히 실망을 시켜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그 마을에서 5천 읍장이 용산 1위 주민들이 이장을 바꾸면서 신임 이장을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꾸만 또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돼서 네. 상당히 읍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도 빈축을 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방비로 마을 하천을 없애버린 행정의 책임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고 또 용산 1위 주민들의 또 고통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과 관련된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94년에 처음 시작돼서 예. 2011년에 알려지고 그해 11월에 이제 모든 생산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그렇게 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환경부에 계속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게 봤을 때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네. 2023년 7월 말까지가 피해 신고자 수가 293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89명이고 생존 환자는 20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한 신고자도 293명 중에 10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피해 신고자들이 불인정 상태이기도 한데 또 우리 도내에서 어, 기초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현상인데요. 인구수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가 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경산시 45명, 구미시 43명 이런 순서로서 인구에 비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다음은 항사댐 건설 논란이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단층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 45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게 이제 정부 추정이고, 올 초에 동남권의 활성단층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더군다나 최근에 경주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항사댐이 과거에 처음 추진될 당시에도 활성단층의 문제가 제기됐고 또 최근에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댐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가? 그 활성단층 인근 지역이고 활성단층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게 순서일 텐데 포항시는 흰남노 수해를 입은 뒤에 갑자기 홍수 대비용으로 음. 이 항사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홍수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 활성단층 주변의 항사리 일대 숲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얼마 만에 닥칠 아니면 수백 년 빈도일지 어떨지 모르는 홍수 대비용으로 그 숲을 파괴하면서 홍수 대비용이라면 평상시에는 그 댐을 비워놓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까지 주변 오어지도 있고 그 상류에 또 진전지도 있는데 댐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 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기존 오어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흰남노 수해 복구, 냉천 복원 이런 대규모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일에 너무 당장의 물관리 대책은 좀 미룬 채로 이런 일로 너무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일만 산당의 독성 폐수 배출 뉴스가 선정됐네요. 네, 사실 이 문제도 2021년에 적발된 건데요. 네. 아까 그 에코프로가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네. 에코프로는 영일만 산단의 규제 자유특구라는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입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해왔지만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생태 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해 왔다라는 게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가 조업 정지 5일의 행정 처분을 예고를 했지만 1년간 유예를 해주고 염증명이나 배수 저감 시설을 갖추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은 또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해당된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염증명을 했고 네. 나머지 3개 업체는 염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이 과정을 유야무야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건 음. 상당히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전도 유망한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오염부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 강화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이 에코프로 업체들에 대한 환경적 위해성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생태 독성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10대 환경 뉴스 그 마지막은 며칠 전에 발생한 이 포항제철소 화재에 관련된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포항제철소 화재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을 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거의 전 공장이 정전되고, 또 2, 3, 4 고로가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아주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없고 또 복구가 빨리 됐고 제품 출하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별일 아닌 것처럼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기 전에 전기 케이블에서 발화했다, 내지는 산소 배관의 압력 문제다, 음.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면밀한 조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일이고요. 현재 사실은 그 배관의 압력 문제로 밸브가 파손됐다, 이런 것도 역시 그동안 포항제철소가 예방 정비를 하지 않고 사후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설비들이 노후화됐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구 연한을 넘기기 전에 이 예방 정비로서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 이런 이유들로서 노후 설비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이런 어떤 관행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들이 누차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포항 환경 출장소를 다시 재설치해서 음.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포항 제철소 환경 개선 민간 협의회를 다른 지역에 다 활발히 운영 중인데 포항에만 없는 문제도 다시 이 기회에 재차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가 생길 때마다 포항제철소는 이런 상황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여전히 아무런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계획 예방 정비를 통해서 설비 안전을 보장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과를 하면서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보다 친환경적인 소식이 많이 선정되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예, 환경 뉴스를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만큼은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쁜 소식도 있긴 합니다. 양덕동 일대에 천마산을 잘 지키자고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캠페인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포항시가 출렁다리를 완공하면서 둘레길이 완공이 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숲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사실 환경 문제는 반갑고 좋은 소식보다는 오염되거나 훼손되고 아주 좋지 않은 면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적이나 요구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덜 오염되고 덜 상하는데 지역 사회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10대 환경 뉴스 살펴봤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